네, 이번 주 초 100억 원의 기술료를 받는 연구원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과학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 어떻게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이런 거금을 받게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전에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이제 원자력 관련 연구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 연구원에 이제 본원이 있고 정읍에 방사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항암 관련 보조식품 기술하고 화장품 나노 기술. 그러니까 나노 하면은 10-9승이니까 굉장히 밀입자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출자를 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죠. 예. 2006년에. 그래서 그 연구소 기업이 그동안에 쭉 성장을 해서 지난해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가 지금 매출액이 1조 규모가 넘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일부를 이제 매각을 해서 이번에 기술료를 받게 돼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기업이고요. 또 연구소 기업의 맏형 역할을 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벌어들인 기술료를 전부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기술료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벌어들인 돈의 50%는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를 참여한 연구원한테 논아주는 거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서 생긴 돈이 총 한 480여 원이 되는데 그중에 한 150억 정도를 세금하고 각종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가 이제 330억의 순이익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330억 중에서 50%인 165억은 R&D에 재투자하거나 성과 사업화 경비에 쓰고 나머지 165억을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사업화에 참여한 17사람한테 논아준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이번에 받게 된 돈이 이제 100억이 넘게 되는 그 기술료 대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그동안 국가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이렇게 뭐 거액 연봉, 이게 수백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액 네. 연봉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00억이면 사실 큰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1억도 큰 돈인데. 그럼요. 그동안에도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들어오는 기술료를 가지고 배분한 사례는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규모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기술을 이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기술을 돈을 받고 팔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연구소 기업 형태로 그러니까 기술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기술을 출자해서 새로 생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 기업 형태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소가 지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한 기업하고 공동으로 파트너로서 그 기업을 계속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외신들을 가끔 보시면은 그 어떤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이제 M&A를 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을 이렇게 공짜로 가져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제값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기술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창업 쪽으로 뛰어드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면은 이 아이디어를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렇게 몰려오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밖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기 위해서 국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풍토가 만들어질 때 아마 대한민국의 다른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돈의 액수로도 그렇고 그동안의 연구자들의 노력을 보상받았다는 점에서도 네. 과학계에서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에 거의 뭐 황무지였는데 오늘의 이렇게 10대 국가로 성장하기에는 결국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과학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금년 초부터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제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수학과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 많이 진출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우수한 그 대박을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우수한 아이들이 이 과학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이쪽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 젊은 아이들이 자꾸 이제 뭐 판검사라든가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된 것이 아마 롤모델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이번 그 연구소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오는 성과를 이전 확산시키는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공공섹터가 이제 점점 기초 원천 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나오는 성과를 기업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 연구소 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이 성과를 직접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돼서 아마 공공섹터의 기술 이전 확산 실용화에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좋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구소 기업이 더 주목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 연구소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까? 사실 요새 창조경제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요. 저는 좀 예.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은 이게 예. 창조경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라서 연구소 기업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특성화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물론 역사가 짧은 탓도 있지만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질적으로 성장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마 BHN이라는 연구소 기업, BNH라는 이 연구소 기업의 성공 사례를 롤모델로 해서 이걸 많이 참조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연구소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그 애로점들을 적절히 해소함으로 해서 제2, 제3의 콜마 BNH라는 그런 어떤 연구소 기업들 성공 사례가 많이 발생했으면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생겨서 미래 네.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